구독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0대가 넘으면 인생의 절반을 훌쩍 넘긴 시점이죠. 자녀가 장성의 짐을 떠났거나 은퇴를 준비하면서 하루가 길게 느껴지기 시작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예전처럼 치열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과 함께 이제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지? 라는 질문이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달려왔던 김용호 씨는 최근 문득 나 행복한가? 라는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특별히 설레는 일이 없고 사람을 만나도 예전처럼 웃음이 잘 안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며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낯설지 않다면 당신도 지금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보죠. 어떻게 하면 지금 이 나이에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오늘 이 주제를 통해 우리가 지금부터 어떤 마음가짐과 행동으로 삶을 다시 채워나갈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첫째, 행복이라는 감정을 잊고 사는 이유. 김용호 씨는 어느 날 아내가 말없이 눈물을 훔치는 걸 봤습니다. 평소 감정 표현이 적은 편이던 그녀가 조용히 커튼을 치며 말했죠. 그냥 나도 잘 살고 있는 건가 싶어서. 순간 그는 자신도 울컥해졌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잘 지내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속에는 말 못할 허전함이 쌓이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살면서 행복하다는 감정을 자주 느끼지 못한 채 그저 해야 할 일을 처리하며 살아갑니다. 회사에서는 성과를 내야 하고 집에서는 부모이자 배우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 세대는 행복보다 책임을 먼저 배운 세대입니다. 그래서인지 막상 이제 좀 쉬어도 되는 시점이 와도 어떻게 쉬어야 할지, 어떻게 즐거움을 느껴야 할지 몰라 당황하게 됩니다. 조선시대 태계 이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깊은 자는 사람을 이해하고 참된 벗이 된다. 이 말은 남을 이해하는 것뿐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는 데도 통합니다. 마음이 깊어진 지금 우리는 자기 자신과 진심으로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사회적 책임 속에 묻혀 살았다면 이제는 나라는 사람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두려워합니다. 지금 와서 뭐가 달라지겠어? 그 나이에 무슨 꿈이야라는 생각은 자기 삶을 스스로 제한하는 벽이 됩니다. 이러한 생각은 자기 부정에서 비롯되며 결국 행복을 멀리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배운 무기력이라고 부릅니다. 반복적으로 자신을 돌보지 않다 보면 나중엔 돌볼 필요조차 느끼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아주 작은 감정부터 다시 인식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 마신 따뜻한 커피가 좋았는지, 걷는 중에 부는 봄바람이 상쾌했는지 이런 사소한 감정에 다시 집중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실제로 김용호 씨는 일기장 한쪽에 오늘 기분 좋았던 일 한 가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딱히 없는데 라고 썼지만 점점 텃밭에서 새싹을 발견함, 마트 시식 코너에서 맛본 딸기 케이크가 괜찮았음 같은 문장들이 늘어났죠. 그렇게 한 달쯤 지나자 그는 이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행복은 대단한 게 아니었어. 내가 놓치고 있었던 것들이었지. 이처럼 지금의 삶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행복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시선을 되찾는 연습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둘째, 진짜 나를 다시 만나는 용기. 이정숙 씨는 55세의 남편과 사별한 후 삶의 방향을 잃은 듯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혼 후 30년 동안 남편의 직장 이동을 따라 이사 다니고 아이들 뒷바라지에 매달렸던 삶. 그녀의 하루는 항상 누군가를 위한 시간이었지 나를 위한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누군가도 그 일들도 더 이상 그녀의 하루를 채우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런 그녀가 동네 도서관에서 우연히 들은 한 강의가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강사의 말은 간단했어요. 이제 남이 아닌 자신에게 묻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좋아했나? 어떤 시간을 좋아하는가? 그날 이후 정숙 씨는 어린 시절 좋아했던 수채화를 다시 시작했고, 화실에서 만난 동갑내기들과의 대화 속에서 웃음과 에너지를 되찾아갔습니다. 중국 철학자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아는 것이 지혜요.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강함이다. 이 말은 우리 인생의 어느 시점보다 지금 50대 이후에 더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젊을 때는 몰랐던 감정, 이제야 느껴지는 인생의 깊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나를 드러낼 용기, 그리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여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사치처럼 여깁니다. 이 나이에 무슨 예술이야? 그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죠. 이건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축소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그런 생각들이 나의 가능성과 활기를 점점 말라가게 만들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상실이라고 설명합니다. 역할에만 몰입한 나머지 진짜 자아는 점점 희미해지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누구의 엄마, 누구의 남편, 어느 부서의 과장으로 살아왔지만 그런 역할이 벗겨지고 나면 나라는 사람이 누구였는지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자기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이정숙 씨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정숙아, 오늘은 어떤 하루를 만들고 싶니? 그리고 그날을 위해 작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화실에 가는 날은 좋아하는 초콜릿을 하나 사두고 동네 산책을 하는 날은 음악을 들으며 걷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당신은 누구인가요? 지금은 그 질문을 회피하지 않고 마주할 용기를 낼 때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몰랐던 자신을 만나고 잊고 있던 꿈의 조각을 다시 주울 수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행복은 시작됩니다. 셋째, 관계의 온도를 높이는 기술. 박재훈 씨는 퇴직 후 가족과의 관계에서 종종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하루 종일 바쁘게 지내며 존재감이 있었지만 이제는 집에 있어도 아빠는 왜 자꾸 간섭하세요? 나는 딸의 말에 상처를 받고 아내와의 대화도 어느새 해야 할 말만 오가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했죠. 나는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왜 이리 외롭지? 이처럼 은퇴 후에는 자연스럽게 인간관계의 구조가 바뀝니다. 직장에서의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면 그동안 이를 통해 유지되던 인간관계들도 흐려지죠. 문제는 가족조차도 이 변화에 대해 별다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중장년층이 관계의 소외를 느끼고 삶의 공허함을 호소하게 됩니다. 퇴계 이황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마음이 깊은 자는 사람을 이해하고 참된 벗이 된다. 관계의 본질은 상대를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마음의 깊이에 있습니다. 단순히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소통하느냐가 중요하죠. 우리가 아이나 배우자에게 요즘 힘든 일은 없니? 너의 생각이 궁금해라고 따뜻하게 말을 건넬 때 관계는 다시 온기를 되찾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여전히 과거의 방식으로 소통합니다. 훈계죠, 지시죠, 조언 위주의 말투가 습관처럼 나오는 거죠. 이런 대화는 오히려 벽을 만들고 가족들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내가 너보다 인생을 더 많이 살아봤잖아라는 태도는 공감이 아니라 간섭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심리학자 존 고트만은 가족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감정적 반응을 꼽았습니다.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단순히 맞장구만 치지 말고 그 감정을 함께 느끼려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딸이 회사 너무 힘들어라고 말할 때 다 힘든 거야가 아니라 그랬구나,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느꼈어? 라고 묻는 겁니다.
이 짧은 차이가 관계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박재훈 씨는 어느 날 가족 모임에서 작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식사 중에 요즘 내가 하는 일이 궁금하더라. 어떤 점이 재미있어? 라고 딸에게 물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딸은 의외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눴고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딸과 깊은 대화를 나눴다고 느꼈습니다. 내가 아는 줄만 알았지 사실은 하나도 몰랐더라고요. 그가 말하길 관계는 노력하는 사람에게만 열린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나요? 혹시 가까운 사람들과도 말없이 멀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요? 지금부터라도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먼저 말을 걸고 상대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보세요. 그 한마디가 관계를 다시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행복은 결국 사람 사이에서 피어나는 법이니까요. 넷째, 작은 루틴이 만드는 큰 행복. 김은자 씨는 63세입니다. 은퇴 후 몇 달은 자유를 만끽하며 늦잠도 자고 TV도 실컷 봤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괴로워졌습니다. 하루에 해야 할 일이 없다는 게 오히려 무게가 되어 다가온 겁니다. 이러다 정말 늙어버리는 거 아닐까 하는 불안이 서서히 커졌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의 권유로 하루 30분 동네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별 의미 없이 걷기만 했지만 어느 날은 라디오를 들으며 웃고 또 어느 날은 피는 꽃을 보며 사진을 찍었죠. 그렇게 김 씨의 하루에는 기다려지는 시간이 생겼고 삶의 무게는 점차 가벼워졌습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작은 일이 쌓여 큰 일이 되고 작은 흐름이 모여 큰 강이 된다. 거창한 계획보다 더 중요한 건 매일 반복 가능한 작은 루틴입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종종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까? 라고 고민하지만 그 질문은 너무 크고 막연합니다. 대신 오늘 하루 나를 조금 더 기분 좋게 하는 일은 무엇일까? 라고 묻는 게 훨씬 실질적인 접근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루틴을 규칙이나 의무로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도 3일을 넘기지 못하죠. 운동해야지라고 생각만 하고 막상 실천은 어렵습니다. 이건 행동이 아니라 결심만 반복하는 상태입니다. 결국 변화는 의지가 아니라 시스템에서 비롯됩니다. 행복한 루틴은 아주 작고 쉬워야 합니다. 이를테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창문 열기,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기, 매일 같은 시간에 가족에게 안부 문자 보내기. 이렇게 단순한 행동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루틴은 우리 삶에 리듬을 주고 그 리듬은 마음의 평온을 가져옵니다. 김은자 씨는 요즘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아침이 기다려져요. 뭘 해야 할지 아니까 불안하지 않거든요. 그녀는 동네 산책 후 시장에 들러 오늘의 먹을 반찬을 고르고 집에 와서 손편지를 씁니다. 이 모든 게 그녀의 행복 루틴입니다. 대단한 일은 없지만 하루하루가 충실하게 채워지며 마음은 오히려 젊어졌습니다. 당신도 자신만의 작은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음악 듣기, 10분간 책 읽기, 정리정돈하기, 혹은 감사한 일 3가지를 써보는 것. 중요한 건 성공이 아니라 반복입니다. 반복은 당신의 삶을 안정시키고 그 안에서 진짜 행복을 발견하게 합니다. 우리는 늘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삶을 꿈꿉니다. 하지만 그 행복이 마치 어디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마치 인생의 숙제처럼요.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까? 라는 질문은 거창해 보이지만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누구와 시간을 보내며 어떤 생각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해답은 충분히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첫째, 관계에서 진짜 소통을 회복하고 둘째, 남과 비교하는 대신 자신만의 만족을 찾고 셋째,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다시 쓰며 넷째, 작지만 지속 가능한 루틴을 만들면 우리는 행복이라는 커다란 목표를 잡고
구체적인 실천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퇴계 이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깊은 자는 사람을 이해하고 참된 벗이 된다. 행복은 타인과 나 자신을 깊이 이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선택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죠. 혹시 지금 마음 한 구석이 허전하거나 삶의 방향을 놓친 듯한 느낌이 드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글에서 다룬 4가지 방법 중 단 하나라도 실천해 보세요. 너무 거창하게 말고요. 그저 한 사람에게 따뜻한 인사하기, 하루 중 가장 감사했던 일 하나, 적기처럼 작고 편안하게요. 중국의 철학자 장자는 진정한 삶은 바람 따라 흔들리는 풀처럼 자유롭고 담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복잡한 인생의 해답을 바깥이 아니라 나의 일상에서 찾는 법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행복은 어디 있냐고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당신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 마음을 어루만지고 따뜻한 루틴으로 감싸며 소중한 관계를 다시 일으키는 순간 행복은 어느새 당신 곁에 와 있을 겁니다. 50대가 넘으면 인생의 절반을 훌쩍 넘긴 시점이죠. 자녀가 장성의 짐을 떠났거나 은퇴를 준비하면서 하루가 길게 느껴지기 시작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예전처럼 치열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과 함께 이제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지? 라는 질문이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달려왔던 김용호 씨는 최근 문득 나 행복한가? 라는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특별히 설레는 일이 없고 사람을 만나도 예전처럼 웃음이 잘 안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며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낯설지 않다면 당신도 지금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보죠. 어떻게 하면 지금 이 나이에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오늘 이 주제를 통해 우리가 지금부터 어떤 마음가짐과 행동으로 삶을 다시 채워나갈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첫째, 행복이라는 감정을 잊고 사는 이유. 김용호 씨는 어느 날 아내가 말없이 눈물을 훔치는 걸 봤습니다. 평소 감정 표현이 적은 편이던 그녀가 조용히 커튼을 치며 말했죠. 그냥 나도 잘 살고 있는 건가 싶어서. 순간 그는 자신도 울컥해졌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잘 지내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속에는 말 못할 허전함이 쌓이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살면서 행복하다는 감정을 자주 느끼지 못한 채 그저 해야 할 일을 처리하며 살아갑니다. 회사에서는 성과를 내야 하고 집에서는 부모이자 배우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 세대는 행복보다 책임을 먼저 배운 세대입니다. 그래서인지 막상 이제 좀 쉬어도 되는 시점이 와도 어떻게 쉬어야 할지, 어떻게 즐거움을 느껴야 할지 몰라 당황하게 됩니다. 조선시대 태계 이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깊은 자는 사람을 이해하고 참된 벗이 된다. 이 말은 남을 이해하는 것뿐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는 데도 통합니다. 마음이 깊어진 지금 우리는 자기 자신과 진심으로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사회적 책임 속에 묻혀 살았다면 이제는 나라는 사람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두려워합니다. 지금 와서 뭐가 달라지겠어? 그 나이에 무슨 꿈이야라는 생각은 자기 삶을 스스로 제한하는 벽이 됩니다. 이러한 생각은 자기 부정에서 비롯되며 결국 행복을 멀리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배운 무기력이라고 부릅니다. 반복적으로 자신을 돌보지 않다 보면 나중엔 돌볼 필요조차 느끼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아주 작은 감정부터 다시 인식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 마신 따뜻한 커피가 좋았는지, 걷는 중에 부는 봄바람이 상쾌했는지 이런 사소한 감정에 다시 집중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실제로 김용호 씨는 일기장 한쪽에
오늘 기분 좋았던 일 한 가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딱히 없는데 라고 썼지만 점점 텃밭에서 새싹을 발견함, 마트 시식 코너에서 맛본 딸기 케이크가 괜찮았음 같은 문장들이 늘어났죠. 그렇게 한 달쯤 지나자 그는 이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행복은 대단한 게 아니었어. 내가 놓치고 있었던 것들이었지. 이처럼 지금의 삶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행복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시선을 되찾는 연습부터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둘째, 진짜 나를 다시 만나는 용기. 이정숙 씨는 55세의 남편과 사별한 후 삶의 방향을 잃은 듯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혼 후 30년 동안 남편의 직장 이동을 따라 이사 다니고 아이들 뒷바라지에 매달렸던 삶. 그녀의 하루는 항상 누군가를 위한 시간이었지 나를 위한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누군가도 그 일들도 더 이상 그녀의 하루를 채우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런 그녀가 동네 도서관에서 우연히 들은 한 강의가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강사의 말은 간단했어요. 이제 남이 아닌 자신에게 묻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좋아했나? 어떤 시간을 좋아하는가? 그날 이후 정숙 씨는 어린 시절 좋아했던 수채화를 다시 시작했고 화실에서 만난 동갑내기들과의 대화 속에서 웃음과 에너지를 되찾아갔습니다. 중국 철학자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아는 것이 지혜요.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강함이다. 이 말은 우리 인생의 어느 시점보다 지금 50대 이후에 더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젊을 때는 몰랐던 감정, 이제야 느껴지는 인생의 깊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나를 드러낼 용기, 그리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여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사치처럼 여깁니다. 이 나이에 무슨 예술이야? 그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죠. 이건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축소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그런 생각들이 나의 가능성과 활기를 점점 말라가게 만들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상실이라고 설명합니다. 역할에만 몰입한 나머지 진짜 자아는 점점 희미해지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누구의 엄마, 누구의 남편, 어느 부서의 과장으로 살아왔지만 그런 역할이 벗겨지고 나면 나라는 사람이 누구였는지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자기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이정숙 씨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정숙아, 오늘은 어떤 하루를 만들고 싶니? 그리고 그날을 위해 작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화실에 가는 날은 좋아하는 초콜릿을 하나 사두고 동네 산책을 하는 날은 음악을 들으며 걷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당신은 누구인가요? 지금은 그 질문을 회피하지 않고 마주할 용기를 낼 때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몰랐던 자신을 만나고 잊고 있던 꿈의 조각을 다시 주울 수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행복은 시작됩니다. 셋째, 관계의 온도를 높이는 기술. 박재훈 씨는 퇴직 후 가족과의 관계에서 종종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하루 종일 바쁘게 지내며 존재감이 있었지만 이제는 집에 있어도 아빠는 왜 자꾸 간섭하세요? 나는 딸의 말에 상처를 받고 아내와의 대화도 어느새 해야 할 말만 오가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했죠. 나는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왜 이리 외롭지? 이처럼 은퇴 후에는 자연스럽게 인간관계의 구조가 바뀝니다. 직장에서의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면 그동안 이를 통해 유지되던 인간관계들도 흐려지죠. 문제는 가족조차도 이 변화에 대해 별다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중장년층이 관계의 소외를 느끼고 삶의 공허함을 호소하게 됩니다. 퇴계 이황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마음이 깊은 자는 사람을 이해하고 참된 벗이 된다. 관계의 본질은 상대를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마음의 깊이에 있습니다. 단순히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소통하느냐가 중요하죠. 우리가 아이나 배우자에게 요즘 힘든 일은 없니? 너의 생각이 궁금해라고 따뜻하게 말을 건넬 때 관계는 다시 온기를 되찾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여전히 과거의 방식으로 소통합니다. 훈계죠, 지시죠, 조언 위주의 말투가 습관처럼 나오는 거죠. 이런 대화는 오히려 벽을 만들고 가족들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내가 너보다 인생을 더 많이 살아봤잖아라는 태도는 공감이 아니라 간섭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심리학자 존 고트만은 가족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감정적 반응을 꼽았습니다.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단순히 맞장구만 치지 말고 그 감정을 함께 느끼려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딸이 회사 너무 힘들어라고 말할 때 다 힘든 거야가 아니라 그랬구나.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느꼈어? 라고 묻는 겁니다. 이 짧은 차이가 관계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박재훈 씨는 어느 날 가족 모임에서 작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식사 중에 요즘 내가 하는 일이 궁금하더라. 어떤 점이 재미있어? 라고 딸에게 물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딸은 의외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눴고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딸과 깊은 대화를 나눴다고 느꼈습니다. 내가 아는 줄만 알았지 사실은 하나도 몰랐더라고요. 그가 말하길 관계는 노력하는 사람에게만 열린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나요? 혹시 가까운 사람들과도 말없이 멀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요? 지금부터라도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먼저 말을 걸고 상대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보세요. 그 한마디가 관계를 다시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행복은 결국 사람 사이에서 피어나는 법이니까요. 넷째, 작은 루틴이 만드는 큰 행복. 김은자 씨는 63세입니다. 은퇴 후 몇 달은 자유를 만끽하며 늦잠도 자고 TV도 실컷 봤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괴로워졌습니다. 하루에 해야 할 일이 없다는 게 오히려 무게가 되어 다가온 겁니다. 이러다 정말 늙어버리는 거 아닐까 하는 불안이 서서히 커졌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의 권유로 하루 30분 동네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별 의미 없이 걷기만 했지만 어느 날은 라디오를 들으며 웃고 또 어느 날은 피는 꽃을 보며 사진을 찍었죠. 그렇게 김 씨의 하루에는 기다려지는 시간이 생겼고 삶의 무게는 점차 가벼워졌습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작은 일이 쌓여 큰 일이 되고 작은 흐름이 모여 큰 강이 된다. 거창한 계획보다 더 중요한 건 매일 반복 가능한 작은 루틴입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종종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까? 라고 고민하지만 그 질문은 너무 크고 막연합니다. 대신 오늘 하루 나를 조금 더 기분 좋게 하는 일은 무엇일까? 라고 묻는 게 훨씬 실질적인 접근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루틴을 규칙이나 의무로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도 3일을 넘기지 못하죠. 운동해야지라고 생각만 하고 막상 실천은 어렵습니다. 이건 행동이 아니라 결심만 반복하는 상태입니다. 결국 변화는 의지가 아니라 시스템에서 비롯됩니다. 행복한 루틴은 아주 작고 쉬워야 합니다. 이를테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창문 열기,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기, 매일 같은 시간에 가족에게 안부 문자 보내기. 이렇게 단순한 행동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루틴은 우리 삶에 리듬을 주고 그 리듬은 마음의 평온을 가져옵니다. 김은자 씨는 요즘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아침이 기다려져요. 뭘 해야 할지 아니까 불안하지 않거든요. 그녀는 동네 산책 후 시장에 들러 오늘의 먹을 반찬을 고르고 집에 와서 손편지를 씁니다.
이 모든 게 그녀의 행복 루틴입니다. 대단한 일은 없지만 하루하루가 충실하게 채워지며 마음은 오히려 젊어졌습니다. 당신도 자신만의 작은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음악 듣기, 10분간 책 읽기, 정리정돈하기, 혹은 감사한 일 3가지를 써보는 것. 중요한 건 성공이 아니라 반복입니다. 반복은 당신의 삶을 안정시키고 그 안에서 진짜 행복을 발견하게 합니다. 우리는 늘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삶을 꿈꿉니다. 하지만 그 행복이 마치 어디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마치 인생의 숙제처럼요.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까? 라는 질문은 거창해 보이지만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누구와 시간을 보내며 어떤 생각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해답은 충분히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첫째, 관계에서 진짜 소통을 회복하고, 둘째, 남과 비교하는 대신 자신만의 만족을 찾고, 셋째,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다시 쓰며, 넷째, 작지만 지속 가능한 루틴을 만들면 우리는 행복이라는 커다란 목표를 잡고 구체적인 실천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퇴계 이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깊은 자는 사람을 이해하고 참된 벗이 된다. 행복은 타인과 나 자신을 깊이 이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선택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죠. 혹시 지금 마음 한 구석이 허전하거나 삶의 방향을 놓친 듯한 느낌이 드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글에서 다룬 4가지 방법 중 단 하나라도 실천해 보세요. 너무 거창하게 말고요. 그저 한 사람에게 따뜻한 인사하기, 하루 중 가장 감사했던 일 하나, 적기처럼 작고 편안하게요. 중국의 철학자 장자는 진정한 삶은 바람 따라 흔들리는 풀처럼 자유롭고 담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복잡한 인생의 해답을 바깥이 아니라 나의 일상에서 찾는 법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행복은 어디 있냐고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당신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 마음을 어루만지고 따뜻한 루틴으로 감싸며 소중한 관계를 다시 일으키는 순간 행복은 어느새 당신 곁에 와 있을 겁니다.